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28일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오름세입니다. 분석가들은 엔비디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파랗게 멍든 가운데 제약바이오주에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장중 오름폭을 키우며 오후 들어선 2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금리 인하 기대감 및 투자 심리 개선으로 다시금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현재 금융거래 대다수의 기준인 CD,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대신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로 지표금리 체계를 전환하는 데 속도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개회사에서 주요국과 달리 무위험 지표금리로의 전환 속도가 매우 더뎌 시장 참가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양생명 주가가 우리금융지주의 인수 확정 소식 이후 18%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동양생명 매각가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양생명 주가가 하락한 이유로는 인수 가격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책정된 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만이 순매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수익 보기 위해선 단타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 비슷하게 좀 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좀 어떻게 나올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예전부터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국, 니케이 일본, 홍콩,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들 뭘 꼽겠습니까? 삼성전자? 중요하죠. SK하이닉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고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 꼽자면 이건 단연코 엔비디아일 겁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모든 투자자, 뭐 투자자라고 하면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개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도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촉각을 지금 곤두서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지난번에 한마디 했다고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실적이 당장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HBM 관련해서 테스트 언급하니까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죠. 그만큼 엔비디아 이 생태계에 정말 무섭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HBM3 관련해서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12단 관련해서는 아직 삼성전자와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젠슨항 CEO가 아무 언급이 없긴 합니다만 일단 언론의 보도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 관련된 HBM 소식을 전달할지 그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자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상승 파동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는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 PC 중요한 물가 지표죠. 실적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기업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연준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PC가 맞물려 있습니다. 둘 다 잘 나오면 올라가는 겁니다. 설마 선 반영해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선 반영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PC 이거 어제 오늘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제 실적 발표 나와서 방송 4시에 진행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관련 섹터가 어떤 게 있다, 관련주가 어떤 게 있다, 증시가 어떻게 갈 것이다. 제가 이런 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 전에
섣불리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 매집하지 말자. 보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블랙먼데이 이후에 증시가 빠지고 나서 바로 매수하지 말고 4, 5거래일 뒤에 5일선 돌파하는지 보고 저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섣불리 포지션 잡으면 좀 리스크 관리가 어려우니까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시고 증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500, 다우, 니케이 뭐 다 비슷합니다. 차트상으로는. 1파 이후에 횡보 구간이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블랙 먼데이입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던 날이죠.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5일선이죠. 5일선. 제가 바로 사지 말고 5일선 돌파하면 강한 섹터들 사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바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지금은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이 우리 최초로 FDA 승인 받았기 때문에 오스코텍이랑 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C 강자인 알테오젠, 유한양행,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까지도 저는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HLB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HLB 그룹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지금 바이오 섹터 강세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또 어떤 섹터가 움직였습니까? 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가 또 오늘 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블루엠텍이라든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와 백신 치료제 관련 주를 빼고 나서 비만이라든지 ADC 이런 전통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 강자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중에서는 실리콘2, 토니모리 괜찮은 기업들 많은데 실리콘2를 중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방산입니다. 방산은 사실 증시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사실 블랙먼데이 이때도 많이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인 기관은 담았다라고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급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바이오, 화장품, 방산 섹터의 주도주들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끝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기술적 분석이 어렵다, 단기 투자가 어렵다, 올해는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나는 증시와 상관없이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PC, 물가 지표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런 시장일수록 바이오와 화장품, 방산 섹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의 주도 섹터 계속해서 공략하시는 방법 우리 영석쌤과 같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내일장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내일장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한선 엔지니어링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흐름 어떨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한선 엔지니어링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2023년 11월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섹터로 엮였는데 대왕고래 관련해서 섹터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종목 들어가기 전에 교육 하나 진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고르기 전에 섹터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섹터는 S급 섹터, A급 섹터, B급 섹터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 1등입니다.
그러면 이 한선 엔지니어링 속한 섹터는 대왕 고래 섹터는 S급일까요? A급일까요? B급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S급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온다라는 그 재료 자체가 이게 주식을 하지 않은 이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재료를 딱 던졌을 때, 기사거리를 던졌을 때 야, 이거 대단하다라는 어떤 답이 나오면 그건 S급 재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로봇 AI 초전도체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 S급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S급 재료는 3차 파동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 돌파하고 이제 한 2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하나의 긴 1파로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3파까지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어떤 체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 제가 괜찮아 보여서 들고 왔고요. 제가 주요 일정 하나 말씀드리자면 28일이죠, 오늘. 29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대왕고래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내일 장 개장하고 나서 잠시 눌리다가 5일선 받고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우리가 한 10거래일, 15거래일 보는 투자도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포지션 잡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시가에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높은 게 부담스럽다. 어차피 3차 파동이 나올 것이라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이라면 나는 싸게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1선 아래, 11선이라고 하면은 13,000원 됩니다. 13,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3파까지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일 시가에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13,000원에서 분할 매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같이 볼 텐데요. 꿈비입니다. 오늘 13% 상승했고요. 오늘장 2시부터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상승 흐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영석쌤 꿈비 전략 세워주시죠. 네,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등등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인사이트를 좀 제공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OECD 출산율이 꼴찌이고요. 그리고 이 수치 자체가 전쟁통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문가들의 말로는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무너지기보다는 인구가 점점 감소해서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만한 재료들이 여럿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S급, A급, B급 제가 아까 나눴지 않습니까? A급이라는 겁니다. 아니 전문가님 앞으로 나올 뉴스가 많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주 입장에서는 좋은 모멘텀들이 살아있는데 왜 이게 S급이 아니고 A급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너무 많이 나온 재료다, 많이 노출된 재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저출산 관련 섹터,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출산이 심각한 거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리 나올 뉴스가 많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에도 매일 보는 사람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또 즐겁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꿈비라는 종목 역시도 시장에 많이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한 번에 내가 집중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차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6월 20일에 유성형 캔들 나오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0, 120 돌파하기 직전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 거래 대금이 한 300억 들어왔네요. 이전에 보면은 한 10억 들어오던 종목인데 갑자기 이렇게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올린 게 아니라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닥 구간 거래 대금 급증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세력들이 만든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매집도 해놓은 흔적이 보이고 또 싸게 담을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네요. 이때. 이게 담고 나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60과 121선을 돌파하는 양봉 하나 나오고 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만 한 1, 2거래일 정도 시세가 나올 만한 자리임은 거의 한 80% 이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꿈비 전략 세워봤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로서 A급 재료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매집 흔적 좀 보이고 있습니다. 1, 2거래일 안에 시세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이고요. 오늘 7%대 상승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 패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마이크로 디지털 전략 세워주시죠. 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고를 좀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싸게 사서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한다.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이렇게 해야 우리 수익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매도 치는 게 아닌 이상. 그런데 이런 데가 이제 여러분들 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을 정확히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걸 측정하는 지표는 무엇이 있으며 또 이거를 상승장에서는 올라갑니다만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번에 8월 5일 여러분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운 좋게 시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1년 동안 증시가 하락한다면 여러분들 계속 물려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관점을 좀 바꾸자 이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자리가 나온다면 그것도 우리가 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다고요? 아닙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사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샀다가 바닥으로 뚫고 가는 신저가 패턴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 사고 체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차트인데 자, 추세 매매 한번 저희가 복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게 추세 지지 라인입니다. 요게 추세 지지 라인이고 요게 고점이지 않습니까? 고점이 점점 올라가죠. 고점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수평선 좀 이게 안 맞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가가 이 안에서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이렇게 간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패턴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 중에 있는 종목인데 상승 추세에 있는 그 상승 추세대의 저항 라인에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매매 1번, 2번 패턴이 있는데 지지 라인에서 들어가는 패턴이 있고 상단 라인에서 들어가는 패턴이 있는데 요거는 상단 라인에서 들어간다 이거죠. 왜? 여기 상단 라인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대금 실린 채 강하게 나왔으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일 시가에 바로 들어가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디지털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상승 추세 저항 라인에 부딪혀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일장 시가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 3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내일 장 시작 전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또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강의를 한 30강, 40강 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여럿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쉬운 강의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세력 따라잡기가 무엇이고 박스권이 무엇이고 뭐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저는 어차피 이 기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기법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 세력 따라잡기라는 기법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주식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뭐 캔들만 안다 하더라도 심지어 캔들조차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력이란 무엇입니까? 세력이란 무엇입니까? 자, 세력이란 무엇일까요? 집단이죠.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사람일 수 있는데 주로 집단입니다. 그러면 이 사전적 정의로 봤을 때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주식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일컫죠. 그래서 이 세력들의 매수세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매수세,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러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중소형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외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예컨대 제가 아까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추천해 드렸는데 저도 집에서 이걸 가져올 때 왜를 생각합니다. 왜 이게 1타 종목이어야 되지? 왜 이게 좋은 종목이지? 라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차트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매물대를 소화했고 유통 비율이 어떻고 신용 비율이 어떻고 거래 대금이 어떻고 내일 대통령이 직접 대왕고래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때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던진 다음에 답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호기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 기존의 테마주들은 테마 논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섹터를 하나하나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A라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자고요. 돈 많은 세력들이 매수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알아서 뭐 합니까? 이게 차트가 어떻고 뭐 어떻고 어차피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수급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초가 종목 하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거래 대금 상위, 그 다음에 일봉 차트, 분봉 차트, 다 적어볼게요. 신용 비율, 유통 비율, 캔들, 자 시가총액 등등 재료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이거 이제 안 봐도 된다 이겁니다. 요거 기법 쓰실 거면 요거 안 봐도 된다 이겁니다. 대형주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단타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챕터가 궁금하시겠죠. 자,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포인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뭐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가 있는데 혹은 뭐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좀 시키려고 과외를 좀 붙여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과외를 붙일 때 부모 마음은 성적이 잘 나오길 기대하고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평소에 70점 받는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점수가 이번 중간고사 나왔는데 72점. 뭐 올랐긴 올랐는데 그렇게 큰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죠. 그리고 기말고사 봤는데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과외 선생을 바꾸겠죠. 그렇게 하면서 72, 68, 71, 75, 한 번씩 78, 그리고 다시 또 69 이런 점수를 받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95점을 받아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 자, 이게 점수 연역입니다. 70점, 72점, 68점. 70점대에서 놀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95점을 받아온다면 그때 여러분들 기대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야, 너 어떻게 공부했냐. 전교 안에서 놀기 시작하니까 기대감이 생기면서 올라갈 겁니다. 막 기분. 이거 주식으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자, 수급입니다. 수급. 10억이 들어옵니다. 뭐 종목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볼 건데 A라는 종목에 10억이 들어와요. 오늘. 그리고 내일 15억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거 플러스. 그리고 30억 매수, 뭐 15억 매도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고 팔고 기관들이 하면서 물량 조절을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온다. 많은 돈이 들어온다. 한 뭐 300억이 들어온다. 매수하자 이겁니다. 차트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싹 되시죠? 제가 방금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점수로 비유했습니다. 68점, 72점, 69점, 75점 받아오던 학생이 갑자기 95점 받아왔을 때 그 생기는 기대감. 수급이 10억, 15억, 뭐 30억, 20억 들어오다가 갑작스럽게 300억, 400억, 500억 들어오면 거기에 기대감이 생긴다 이것이고 이 수급만 보고 우리가 매매하면 되지 이런 것들 보지 말자 이거예요.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용비율, 유통비율, 거래대금, 캔들, 차트, 일봉 차트, 분봉 차트, 매물대, 시가총액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닥권일 때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 여기선 조금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완벽하게 이제 이 기법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차트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쉽게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바닥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닥권. 자, 1번. 상승하다가 이렇게 눌려서 횡보하고 있는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바닥권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가 바닥권인가요? 여기는 고가권이라고 하죠. 꼭대기, 산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산해서 횡보할 때 여기를 바닥 구간이라고 하죠. 여기를. 바닥권일 때 이게 이걸 의미합니다. 요거. 바닥권일 때 목표 수익률이 15%. 아,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만약에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갑자기 들어왔다면 나는 목표 수익률 15%까지 홀딩하면 되겠구나. 요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만약에 바닥권이 아니라 주가가 쭉 가다가 눌리고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여기서 쭉 빠져서 횡보했는데 요거는 오르고 다시 눌림 이후에 다시 2차 파동이 나오는 차트입니다. 이럴 때는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느냐? 30%로 잡는다 이거죠. 왜? 매물대를 소화했다. 매물대 소화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신고가고. 어렵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매수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지인들의 말을 듣고 매수를 했습니다. 더 간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다음 날 신기하게 내가 사자마자 빠집니다. 그런 경우 좀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주식 제가 전업 투자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사면 신기하게 쭉 빠져요. 여기 하던 주가, 이거는 잠시 기억 속에 없애시길 바랍니다. 앞의 내용은. 여기 주가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여기 샀으면 지금 주가가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손실 구간이죠. 아니, 여기 사서 여기면 주가가 내가 수익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여기 빠지면 당연히 손실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오른다 이거예요. 올라와요. 그리고 내 평단가 위에 주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익 구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 꼭대기, 완전 꼭대기에 산 사람들이 아니라면 물린 사람들이 없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산 사람들 다 수익 구간이겠네요. 이해하셨죠? 매물대 소환 종목이라는 겁니다. 신고가 경신했으니까 52주 신고가 경신한 패턴이다 이거죠. 매물대 소화 52주 신고가인 차트가 있다면 그때는 목표 수익률이 30%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매물대 소환 다음과 같습니다. 오르다가 쭉 빠지고 횡보하는 게 있고 오르다가 쭉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1번일 때는 15%, 2번일 때는 30%,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0% 담으시면 됩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 거니까 나름 정도 안정성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보자면 이때일 겁니다. 6월 14일이죠. 6월 14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보면 시간을 돌려서 6월 14일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자, 볼까요? 기관입니다. 요 수급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 6월 14일 전에 얼마가 들어온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에 15억을 팔았고요. 6월 12일에 28억을 팔았고요. 6월 11일에 9억을 샀습니다. 기관이. 6월 10일에 5억을 팔았고요. 6월 7일에 15억을 팔았습니다. HTS, MTS 보고 계시는 분들은 6월달, 5월달 설정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월 13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갑자기 200억이 들어오죠. 갑자기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포인트다. 차트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그날 종가에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은 다음날 시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6월 14일이네요.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14일. 자, 6월 14일이면 이때죠. 그럼 이때 종가에 매수했다면 94,500원 라인 되겠네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오릅니까? 쭉 올라가죠. 한 40%까지 올라가네요. 근데 요거는 매물대가 있나요? 매물대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앞에 매물대가 있긴 한데 이게 2015년이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되죠. 매물대를 어느 정도 거의 소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 요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거. 그러면 요거는 한 30%까지 봐도 된다. 제가 아까 적어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30%.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만약에 6월 14일에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30%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쉬운 기법이고 굉장히 확률이 좋은 기법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 이것도 지금 보시면 수급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는 게 제가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6월 19일에 110억, 외국인들, 기관들 6월 20일에 110억, 6월 18일에 7천만 원 샀습니다. 그 이전에 20억, 9억, 1억도 안 사던 날이 있었어요. 아니 1억도 안 샀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110억. 몇 배가 오른 겁니까? 100배 이상 갑자기 급증한 거죠. 무엇이 핵심입니까? 아니 갑자기 왜 많은 돈이 들어왔을까? 왜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월 19일이죠. 6월 19일 종가나 6월 20일 시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6월 19일 언제입니까? 이때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보면은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죠, 여기는. 6월 19일로 넘어가면 이때잖아요. 이때면 매물대를 소화해 놨잖아요. 그러면 30%까지 우리가 목표 수익률 잡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을 긋고 이게 52주 신고가인데 N자 파동이 나오고 거래대금 들어오고 이평선 정배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차트가 필요 없고요. 그냥 수급만 보고 매수 버튼만 보고 그 두 가지 버튼만 보시면 됩니다. 수급 버튼이랑 매수. 이 과정에 생기는 그 사고 체계들 이 세력 따라잡기 기법에 의해서는 무시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전에 차트 한번 보고 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BH네요. BH. 검색하고요. 요거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때가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보시면 5월 3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3일이 쭉쭉 올라가면 이때네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밑에 6억, 1억, 1억, 1억 5천, 3억, 1억, 1억, 1,000만 원, 2억, 5억 이렇게 오던 애예요. 이렇게 오던 종목입니다. 근데 갑자기 5월 3일에
130억이 들어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그냥 종가 매수하고 목표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고 목표 수익률 15%, 30%인데 매물대가 있으면 15%, 매물대 없으면 아까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30%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그러면 15입니까? 30입니까? 보시면 매물대가 엄청 많잖아요. 또 매물대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15% 잡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이제 언제 매수할 수 있습니까? 5월 3일 종가 27,000원에 매수했거나 혹은 5월 7일 21,400원에 내가 매수했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된다 이거죠. 그 이후에 사면 늦습니다. 그럼 이때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5%, 한 25%까지는 나오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간단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전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면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입니다. 기관이 어느 종목을 많이 샀느냐. VT라는 종목을 많이 샀는데 수급 들어갑니다. 수급 들어가면 26억 샀는데 어제 29억 샀네요.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핵심은 갑자기 많은 돈이 전일 대비해서 급증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없습니다. 그리고 PSK홀딩스 보면은 47억. 이미 이전에 79억도 잡혀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매수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외국인들 실리콘2 담았는데 47억. 이전에는 뭐 60억도 담고 뭐 10억, 400억도 담았었네요. 이거 수급 세력 따라잡기 진행 안 됩니다. 요거는 갑자기 많은 돈이 전일 대비해서 급증하는 패턴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거는 패스이고요. 재룡전기 한번 볼게요. 재룡전기 20억. 이전에는 뭐 80억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패스다 이거죠. 그다음에 펩트론 28억 패스고요. 현대바이오 77억. HK이노엔 90억. HK이노엔 한번 볼게요. HK이노엔. 자. 9억, 10억, 9천만 원, 2억, 4억, 갑자기 90억. 갑자기 90억.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종가에. 그럼 오늘 44,100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거죠. 혹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못한다면 내일 시가에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매물대가 조금 껴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해놨으니까 저 같으면 한 20% 정도 볼 것 같아요. 센스 있게 15에서 30 사이, 20에서 25 정도 보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력 따라잡기라는 기법을 좀 강의해 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쉬운 기법이고 이전에 했던 강의들과 다르게 차트적 분석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이해가 좀 안 된다 하셨던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단타 관련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시와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타는 증시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증시와 상관없이 단타를 치려면 섹터 분석 돼야 되고요. 차트 분석 돼야 됩니다. 8시 30분에 매일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세력 따라잡기 비법, 우리 HTS에 실전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법 강의들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들 그리고 그날의 관심 종목들 모두 짚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우리 종목 상담 3교시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제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4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4% 상승하며 11만 6,1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엄청난 수익 구간이신데 수익 청산 타이밍 언제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자, 현대글로비스 매수가가 45,000원이십니다. 근데 지금 11만 6,100원이면 수익 구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되면 매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팔자니 수익 구간이라서 팔 수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고 이거 좀 빠지자니 내가 지금 수익 여기서 팔면 얼마인데 막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 나오고요. 눌렸는데 세력들이 이탈 안 했습니다. 올라오고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고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가격대는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 121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세력 따라잡기 기법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고점이 7월 25일에 경신했던 12만 9,500원인데 요거 뚫는다면 신고가겠네요. 신고가 경신하면 15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전 고점 부근인 13만 원으로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2차 목표가를 1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중요한 장기 이평선인 121선이죠. 10만 원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전략 세워봤습니다. 1차에 13만 원 매도하시면 되고요. 2차 목표가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이고요. 37만 2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30%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2.48% 하락하며 27만 5,500원. 비중도 많고 손실도 좀 많아서 하락 추세 좀 이어가는 중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전략 세워주시죠. 네,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락 추세가 너무나 명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도 너무 많으시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좀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데 하락 추세라고 하면 대표적인 특징이 고점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고점이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고요. 고점 하락하는 게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그으면 명확히 하락 추세가 보이죠. 그래서 돌파하려고 하면 찍히고요. 돌파하려고 하면 저항에 맞고 돌파하려고 하면 막히고 올라가려고 하면 막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다만 기술적 반등을 봤을 때 35만 원까지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신저가 찍고 나서 제가 내려올 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식이. 이거는 쭉 하한가로 내려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하락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는 거 아실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신저가 찍고 나서 바닥 구간 잡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60, 120 수렴 구간인 35만 원까지는 올 수 있기 때문에 35만 원 온다면 약손실 구간에서 포지션 종료하시고 다른 섹터의 주도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전략 세워봤습니다. 35만 원 부근 왔을 때 포지션 종료하시고 다른 주도 섹터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삼성 E&A 볼 텐데요. 24,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26,200원 수익 구간인데 비중도 좀 많으셔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수익 청산 타이밍 언제 잡아보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삼성 E&A 한번 볼게요. 24,200원에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50%면 자, 이거는 간단하게 상승 파동 이후에 횡보하는 패턴인데 자, 상승 파동 이후에 여기서 횡보를 한다 이거죠. 이렇게 가다가 박스권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 요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그림이 잡혀 있다 보니까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요건데 제가 수급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을 그리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걸 좀 말씀드렸고 수급을 좀 보자면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연기금이 한 달 기준으로 200억 정도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횡보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담고 있으니까 제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올라간다면 29,300원 돌파하고 한 32,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간다면 32,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횡보하다가 내려온다면 60, 121선인데 여기 중요한 선인 25,000원 라인입니다. 25,000원 라인 이탈한다면 본전 부근에서 포지션 종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E&A 전략 같이 세웠습니다. 상승한다면 32,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하락 시에는 25,000원에 포지션 종료하자라는 전략 같이 세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75% 상승하며 28,000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비중도 많으셔서 걱정 많을 것 같은데요. 전략 시급합니다.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이 길게 나온 종목이라서 굳이 손절을 지금 당장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였나요? 아니면 이틀 전이었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손절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종목이 분명 존재하긴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죠. 그중에 좀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유통 물량 쥐고 있는 수급 주체인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흔적 보이지 않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나쁜 게 없습니다. 수급 괜찮고 차트 괜찮고 여러 가지 나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요.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횡보라고 하면은 한 22,000원 라인, 22,000원 라인에서 3만원 라인 횡보하는 구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 구간 잘 버티시고 올라간다면 45,000원, 41,450원이 전고 라인인데 45,000원 라인까지는 돌파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목표가 4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손절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횡보는 22,000원에서 3만 원 라인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 텐데 올라간다면 또 45,000원까지도 가격 볼 수 있으니까요. 4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1타 기법으로 세력 따라잡기 배웠습니다. 세력의 매수세를 확인한 후에 공략해 목표 수익률 15에서 30%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일장 1타 종목으로 한선 엔지니어링 내일 시가에 접근하거나 11선 아래 13,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관점 짚어봤고요. 꿈비 매집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1, 2거래일 안에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상승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